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길이 많이 밀리나요? 네, 오늘 그 비가 좀 와가지고요. 길이 굉장히 밀리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금요일이고 비도 오고 네, 어디 교통체증이 다니실 정말 때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감안해서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 겨우 슬라이드 인 하셨어요. 스튜디오에 갓 도착하셨는데 자, 오늘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아이유의 신곡과 관련돼서 예.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던데 우선 아이유가 뭐 로리타 신드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예. 네. 아이유가 신곡 제재를 발표하면서 그 제재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재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서 주변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라나지만 꿋꿋하게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훈훈한 내용을 담고 네. 있는 소설인데요. 근데 아이유가 작사자로서 이 제재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네. 제재는 잔인하고 교활하기도 하다. 그러면서 가사 속에 보면 넌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아이들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딘가 더러워.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사실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아이유의 재해석을 담은 또 뮤직비디오가 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리타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리타 콤플렉스가 뭔지 잠깐 좀 네, 제가 설명을 주세요. 드리면요. 네. 1955년에 프랑스 네. 파리에서 출간돼서 화제가 됐는데 바로 판매 금지돼요. 그리고 1958년에 이제 미국에서 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러시아 망명 작가 나보코프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네. 주인공이 이제 12살 소녀 로리타에게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네. 그의 엄마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한 다음에 로리타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엄마를 죽음까지 내몬 그런 아주 좀 내용이 이런 거군요. 예, 극단적인 예.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인데요. 네. 그래서 그 소설 속의 주인공 로리타를 이제 빌어서 네. 성도착증 환자, 소아성애를 가리키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네. 이번에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속의 주인공 제재를 아이유가 재해석하면서 네. 그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그 뮤직비디오 속에 약간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장면들이 담겨져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리타 콤플렉스라고 해서 아이유가 신곡 제재를 발표해서 그 논란에 서 있고 뭐 출판사와도 지금 약간의 그 분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논란을 바라보는 대중 사이에서도 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뭐 네. 그 소설의 해석은 자유다. 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지나치게 그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을 성상품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양측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런 논란 때문에 소설과 음원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예. 우리가 다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재미있는 내용인데 네. 사실 오늘 뭐 아이유 논란을 다루고자 했던 것은 예.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고요. 네. 근데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근데 그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번에 아이유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져요. 네. 그래서 한 70% 이상이 이번 논란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유 신곡 제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로리타 컴플렉스 네, 그리고 그 소설이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등이 아주 상관성이 높은 단어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유의 신곡 음원들도요. 네.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아주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 뭐 각 음원 차트에서 지금 10위권 안에 진입을 하고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그 판매 도서 판매 서점들을 들여다보면 네네. 물론 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인 그렇죠.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지난 일주일간의 판매량을 보면 네. 그 전주에 비해서 한 6배에서 7배 가량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단순 왜 호기심 있잖아요. 저도 지금 아까 아이유 노래 이거 못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렇게 왜 관심은 있잖아요. 어떤 예. 가사인지. 근데 그냥 이런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건 조금 다른 현상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의도한 것일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논란이 그 판매량을 급증시키고 있다면 노이즈 마케팅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뭐 기업이나 이제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극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내용을 통해서 구설수를 퍼뜨림으로써 네. 기업이나 어떤 그 제품에 대한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 각인시키는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인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A사와 S사의
법정 공방이 있었죠.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참 재밌게도 양사는 그 법정 공방에 천문학적인 네. 소송 비용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방이 있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네. 그 A사와 S사의 브랜드 가치를 보면 네. 인터브랜드라는 그 회사에서 발표한 브랜드 가치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네네. 지속적으로 아주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정 공방이 있었던 동안에 굉장히 그 시장의 소비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양사의 양강 구도를 확실히 자리매김하는데 또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쵸. 충분한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굉장히 컬러풀한 그 의류 업체입니다. B사 같은 경우 보면 네.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이즈 마케팅 전략을 잘 활용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마케팅 아닌가요? 네. B사는 예전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광고들이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렇죠. 아마 네.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9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그 바티칸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신부와 수녀의 키스 장면을 담은 광고를 게재해서 네.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 또 그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90년대 초반에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입니다. 그때 그 야광 콘돔을 이용해서 네네. 또 오륜기 광고를 하면서 또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이제 화해라는 주제를 통해서 네.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정일 고 국방위원장의 키스 장면을 맞아요. 광고로 담는다는 거. 그래서 네네, 그랬었죠. 굉장히 뭐 네.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네. 그래서 앞서서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A사와 B사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유 같은 경우는 좀 의도하지 않은 그 네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의류업체 B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잘 활용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조금 더 부정적인 어떤 구설수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요. 순간적인 매출은 올릴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기네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데 이게 과연 뭐 좋을까요? 좀 이렇게 부정적인 거는 그냥 예. 말 그대로 좀 부정적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마케팅 전략으로 이게 근데 이 가치가 있나요? 시장에 네.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예. 많은 상품들이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한 채로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네. 주목을 받는 상품이라 해도 그 수명주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그런 데 고심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음원 얘기를 앞서서 했습니다마는 문화 상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네. 심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노출 장면을 담은 그런 광고 포스터 같은 걸 제작해서 네.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 오히려 그 상품이 담고 있는 본질을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네. 예, 그런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시장의 소비자들 고객들의 어떤 주의를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왜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방송인들도 언제부턴가 이 비호감 방송인들이 예.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막 나와서 해서는 안 된 말들을 막 하고 막 이제 요즘 뭐 예. 그 모 변호사와 블로거 간의 예, 불륜 그쵸. 얘기도 예. 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만 근데 당사자들은 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 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버젓이 이제 또 나와서 맞습니다. 굉장히 또 재미있게 방송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뭐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예. 뭐 어찌 됐든 소비자의 주목을 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리 보통 소비자들도요 네.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틀에 따라서 무의식 중에 그냥 선택을 하는 경우가 무의식이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업들로서는 특히 이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을 집중시키고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그 판단 기준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뭐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우리 맥주 시장이요. 네. 맥주 시장에 국내에서 맥주가 생산된 이후에 양사가 꾸준하게 한 70, 30 비중으로 그 네. 시장을 양분하면서 90년대 초까지 이제 맥주를 생산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1년에 네. 구미에 위치한 두산전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요. 네. 낙동강 상류에 페놀이 유출이 돼요. 그래서 상수원이 오염되는데 그 이전엔 사실 우리 물에 대한 어떤 잘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물을 우리가 가려서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다다음 해에요. 만년 2위 업체였던 그 맥주 생산 업체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천연 안반수로 만든 맥주.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맥주를 선택하는 기준은 맞아요. 예. 좋은 보리, 좋은 호프였지만 예. 그 이후에는 좋은 물로 만든 맥주가 필요하구나. 네. 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면서 그쵸. 그 맥주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네. 바꿨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천연 안반수라는 단어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아 이런 그전에는 뭐 분이구나. 물로 네. 좋은 물로 만든 맥주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맥주 시장의 판도가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앞서서 노이즈 마케팅은 좀
부정적인 네. 그런 많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같은 맥락에서 이슈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슈 마케팅. 사회에서 어떤 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네. 그것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소개를 하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을 바꿈으로 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노력은 뭐 꾸준히 우리가 기업들이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식품들은 이제 요즘 건강 트렌드에 맞춰서 좋은 재료 사용한다. 타사에 비해서 이런 게 우월하다. 이런. 근데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건 네네. 기업과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네. 개인 간의 소통이 있어서도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목을 끄는 건 중요하겠지만 네. 진실성이 담보가 돼야 그런가요? 그 관계가 오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진실성이 항상 부족했나요? 왜? 등 돌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박희준 교수님과 함께 등 돌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박희준 교수였습니다.